반갑습니다. 그로잉업 그룹 사업 전문 강사 김서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이 사업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이고, 뒤로. 네, PPT. 제목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삶을 바꾸는 최고의 기회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면서 몇 번 정도의 기회를 만나셨을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모든 분들이 다 각자 다른 횟수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 강의를 하기 전에 꼭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전을 전달받을 때 저에게 그 전달을 해주시는 분께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려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비전을 전달하기 전에는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조금 괴기하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죠?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그가 벌거벗은 이유는요,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함이고요. 저렇게 앞머리가 숱이 무성하게 많은 이유는 앞에 이렇게 왔을 때 잘 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민머리예요. 그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나면은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또 날개가 달린 것은 사람들에게서 빠르게 사라지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 카이로스의 형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들이 이제 쓰여 있어요. 어쨌든 저 기회를 전달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는 것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이 기회를 잡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강의장에 지금 창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쵸? 이 창문을 지금 열면 뭐가 들어올까요? 바람요. 맞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현관이나 대문을 열면 뭐 가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면요, 뭐가 들어오냐면 행복이 들어오고 또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웃어주셔야 돼요. 제가 오랜만에 강의라 많이 긴장했는데 웃으면서 우리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와 그리고 성실하신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열심히 일하셨지만 물려받은 가난 탓에 힘들게 조금 생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저 역시 유년 시절이 유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 탓에 늘 내가 뭘 배우고 어떤 것을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준비물 걱정이나 아니면은 공납금 이런 부분에 이제 마음을 좀 빼앗기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던 저는 어렵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이제 더 편찮아지시게 되시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가세가 기울면서 제가 학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제조업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그 당시에 기본급이 60만 원대였거든요. 시급이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밤낮으로 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0대를 열심히 보냈죠. 여러분에게 20대는 어떤 시절로 기억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예뻤던 그런 시기로 대부분 기억이 되실 텐데요. 저의 20대는 제가 어떤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드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렇게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저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비슷한 형편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서로 함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기회였냐면요. 저희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시간을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늘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가 몸이 힘들어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열심히 그런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그때 비전을 보고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수개월간의 경험 끝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돈을 벌기 힘든 구조이구나. 내가 아무리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이게 쉽게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살면서 요행을 바라면 안 되지. 내가 헛꿈 꾼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는 정말 그 제품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쪽으로는 유통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어때요? 예쁘죠? 저 애기 말고 저 예쁘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거든요. 그런데 저 3년 전에 제가 가장 꾸밀 수 있는 양껏 가장 예쁘게 꾸미고 놀이동산을 간 건데 많은 분들이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이 사진이 볼 때마다 감사한 사진입니다. 나의 이런 변한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는 제가 결혼 8년 차에 낳았어요. 저는 딩크족이었거든요. 딩크족 뭔지 아시죠? 예, 제가 이제 아이를 포기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몸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8년 만에 실수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딸이 나중에 보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아이가 생겨서 낳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지금 너무 보물 같죠.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뭔가를 물려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는 엄두가 안 났는데 빚을 내가지고 막 책 몇백만 원, 교구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 너 스스로 너의 삶을 조금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어린 아기를 놓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일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나가서 돈을 버느니 아이를 참 잘 키우는 게 돈을 아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 기대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모든 그런 생각들 아마 나가시면 많이들 만나실걸요? 평범한 보통의 주부들이 남편한테 기대서 많이들 살고 있잖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저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여느 때처럼 아이를 재워놓고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대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저를 부를 때 제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온 힘을 쥐어짜서 부르는 그 여보라는 그 말에 남편과 평소 다른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얼른 들어가서 봤더니 저녁까지 잘 먹고 그래도 남편이 거실에서 이렇게 뒤로 쓰러져 가고 있더라고요. 호흡곤란과 그리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뒤로 넘어가는 남편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말 119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놓고 남편의 심장을 막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외삼촌의 그 죽음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외삼촌이 30대 후반에 젊으신 나이에 이렇게 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시면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외삼촌의 아내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그 자녀분들과 사촌이죠. 모든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정말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짧은 남편이 그 쓰러져가는 순간에도 그게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기가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8개월쯤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거의 뭐 절규했어요.
절규했어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애기 울음소리 지금 들리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나를, 애기를 놔두고 죽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절규하면서 막 손은 멈출 수 없었죠. 막 심장을 압박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남편은 이제 병원으로 갔고, 구급대원의 조치와 병원 치료를 통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기고, 그리고 이제 건강은 회복했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다시금 이제 접어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 이전의 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뭔가 준비해야겠다. 우리 남편이 참 반듯하고 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분인데, 남편은 믿어도 남편의 건강은 절대 자신에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뼈아프게 경험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고민들이에요. 아, 내가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새로운 걸 좀 배워서 시작해볼까? 내가 돈이 좀 있어서 내 가게를 좀 창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했던 일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내가 했던 게 가장 익숙하니까 직장 생활을 다시 한번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을 때도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그런 직장에서 받을 스트레스는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더니 저는 이런 직장인 평균 월급에는 너무너무 못 미치는 급여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대기업 기준 같아요. 월급 받아보신 분들 받으셨던 월급과 지금 혹은 남편분의 월급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평균 월급에 넘어서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 저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영업 쪽으로 고개를 조금 돌려봤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왜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돈을 마련할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정말 이런 생존율 자체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렵게 뭐 대출을 받던지 끌어모아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자영업에 대한 생존율이 이렇게 낮은 시장에서 경쟁력에 내가 경쟁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시 이제 고민을 했죠.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간적 부담 없이, 성공 확률에 대한 부담 없이 좀 최소한으로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간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대학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하고 약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조금 나아졌었는데 제가 출산하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간 수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때 저에게 같은 교회의 집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좋은 영양제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양제를 통해서 비움이라고 하는 비움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한 달 이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다 정상 수치를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고의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그 기회까지 잡으면서요,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재정적 도움까지 얻었는데요.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의 건강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의 건강은 돈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조금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의 건강은 세포에 좋은 영양을 넣어주는 것과 마음에서 오고 마음의 건강은 역시 돈에서 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탈무드만큼 지혜롭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는 좀 어떠세요?
어떤 고민들 하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아마 여기에 하나도 고민 안 한다 하시는 분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그리고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고민들 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모든 세대에 공통된 고민, 이 세 가지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돈, 시간, 건강이 모두 충족된 삶을 누구나 원하고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M4 세대 들어보셨죠? 예전에 뭐 3포 세대, 좀 지나서 5포 세대,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M4 세대는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는 세대래요. 대부분 7개 이상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건강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정말 자녀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와 가난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물림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난하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 영원히 생계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섭지 않나요? 나의 자녀를 떠올려 보세요. 그쵸?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저 역시도 그랬죠. 자, 옆에 볼게요. 무슨 푸어가 이렇게 많아요. 예. 세대별로 학자금 때문에, 뭐 차 때문에, 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는 이러한 정말 여러 가지 푸어족의 유형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봇이 서빙하는 거 익숙하신가요? 네. 그리고 결제하고 주문하고 이 모든 것을 키오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낯설지 않으시죠?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I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챗 GPT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요즘 한참 이슈잖아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뉴스를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석세스코어라는 시스템을 갔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아주 광범위한 양의 그런 지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작곡, 작사,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논문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했던 그런 창작의 부분까지도 이 챗 GPT가 침범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챗 GPT가 쓴 책이 발간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후 5년 안에 챗 GPT가 전 세계 노동 인구의 2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전망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기사들을 이렇게 헤드라인만 따가지고 붙여봤거든요. 자, 내 업무가 대체될까봐 챗 GPT 열풍에 AI 학원을 찾는데요. 누가요? 이제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대, 50대 중장년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의사 시험을 합격했대요. 놀랍지도 않죠.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에 많은 10가지 직업, 그러니까 많은 직업 중에서 10가지만 좀 추려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교사도 보이고 회계사 같은 전문 직종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삶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미래를 좀 준비해야 하지 않나,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준비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직업, 사회 분야,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변화가 너무 빨라요. 흐름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떤 미래 여러분 준비하실 건가요? 네, 반드시 준비하셔야겠죠. 자, 뉴 노멀, 변화된 비즈니스. 이제는 이런 비대면, 뭐 디지털 라이프, 무이나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을 통해서 이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현금 흐름의 4분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의 배우자 혹은 집안의 가장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분면은 급여생활자, 봉급생활자이고요. S분면은 이렇게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S분면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자, E와 S분면은요.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여야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노동과 시간이 곧 돈이 되는 노동 수익이고요. 자, B분면과 I분면, 권리소득입니다. 자, 이 B분면과 I분면은 사업가와 투자가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이런 투자가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 소득은요, 시스템이 돈이 되는, 돈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권리소득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안 아플 자신 있나요? 병들지 않을 자신, 나이 들지 않을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은 반드시 권리소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B분면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B분면에서 시스템 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이 시스템을 만드는 법, 대기업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쉽지 않겠죠? 자,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뭐 스타땡땡이나 베스킨 땡땡땡이나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내가 돈을 주고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잘 만들어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내가 빌려서 활용만 잘하면 그게 소득이 됩니다. 시스템 소득이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들은 우리가 노동 수익의 분면에서 반대쪽인 권리 소득의 분면으로 이동하는, 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을 이 회원 직접 판매라는 시스템 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 소득은요, 투자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을 한번 볼게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유통 배우셨죠? 우리 막 시험도 보고 했었거든요. 자, 200원짜리 볼펜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1,000원에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중간 유통 마진 이렇게 다 거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런 것을 유통이라기보다는 어떤 재래식 유통의 하나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재래식은 어떤 뜻이죠? 오래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회원 직접 판매 신유통은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걸까요? 자, 회사가 있습니다. 네.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저에게 옵니다. 제가 좋은 영양제를 회사로부터 공급받았죠. 그리고 먹어봤더니 너무 건강해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유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공유 버튼이잖아요. 그죠? 익숙하시죠? 그리고 저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또 누군가한테 이 좋은 제품을 소개했어요. 그렇게 소개가 이루어지고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품이 막 발이 달려서 공유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유 경제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품은 누가 공급하죠? 맞아요. 제품은 회사가 공급합니다. 저를 거치는지도 모르고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계세요. 자, 이렇게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직접 거래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그들은 제품을, 그리고 회사는 모든 걸 하죠. 연구도 하고요, 개발도 하고요, 제품 생산도 합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정보 전달 활동. 이 활동만을 통해서 우리는 플랫폼, 권리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바로 연결이 될까 소득이 되는데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행 갈 때 많이들 이용하시는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플랫폼이죠. 대표적인. 차 있는 사람이 있고요. 차를 필요로 하는, 제가 미국의 본사에 이제
가기 위해서 미국 갔을 때, 자, 이 우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참 편리하게 차를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시죠? 배달의 민족. 없어서는 안 되죠? 자, 배달의 민족이 사람을 많이, 인원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오토바이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요식업체나 여러 가지 맛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청난 소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무료 문자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쵸? 옛날에는 요금제로 문자 막 이렇게 돈 내고 보내고 그랬었는데, 긴 문자 뭐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작년에 하반기였나요? 우리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전국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카톡이 그저 불통이 돼서. 이만큼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들은 멤버를 모았고 그 안에서 택시, 대리운전, 보험, 은행 이런 것들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자와 제조업자와 서비스업자,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그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만으로도 이 안에서는 조 단위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누군가는 그러한 돈을 받아가고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경험한 세계 최고의 영양제 회사가 있어요. 제가 먹어봤더니, 필요해서 먹어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기존의 플랫폼은 대기업이 만들고 운영하고 소득을 창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같이 만족한 소비자인 개인도 이러한 플랫폼을 빌리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한번 볼게요. 글로벌이 벌써 211조 원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5.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법적으로요, 3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든요, 캐시백으로. 그러면 약 2조 원을 이미 많은 분들이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득으로. 그런데 2조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좋아하나요? 네, 우리나라 라면의 매출 총 매출이 2조 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치킨 많이 먹잖아요. 치킨 시장도 2조 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이 회원 직접 판매를 남겨두고, 왜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그 2조 원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박터지게 자꾸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여러분도 이해 안 되시죠? 네, 이만큼 우리도 엄청난 시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을 보시면요, 자, 1위가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2위가 화장품이고요. 3위가 생활용품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보면 되냐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 내가 돈 벌고 싶으면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회원 직접 판매를 하려면 이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무자본,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재정적 자유를, 그리고 시간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랬던 시간이 있었겠잖아요.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진짜 이게 이대로 되는 게 맞는 거야? 아,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되나? 이 회사 정말 이 제품 좋은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걸 할지 말지 고민하고 내가 회사를 면접 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딱 들어와서 회사를 직접 가보고 경험하는 이 3년의 시간 속에서 저는 지금은요, 저 면접 안 보고 뽑아준 거 진짜 감사하다고 진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격 조건 없이 우리를 채용해주는, 이 기회를 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회사를 고르는 3가지 기준은요, 회사, 제품, 수익이에요. 이렇게 회사가 탄탄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제품이어야 됩니다. 나는 먹어서 좋은데 전달했더니 그 사람은 안 좋대요. 그리고 나는 너무 먹어서 좋은데 자꾸 타 회사의 제품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꾸 세계 1등을 한대요. 그럼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이밀 수 있나요? 나는 별 1개인데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난 좋은 영양제 회사 유산화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대요. 한 번도 살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신 오너라는 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유산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들어보셨던 회사였나요? 아니셨죠? 저도 되게 생소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유산아를 만나셨습니다. 나 여기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혈액 검사 해본 적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피 검사 한 번도 안 해봤다. 없으시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면 그 진단 시약을 통해서 시간이 촉박한가 봐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시약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한 진단 시약을 개발을 30여 가지 넘게 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300개 전 세계의 병원에서는 이 제품 그 진단 시약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진단하는데, 그리고 그 로열티를 모두 유산아가 받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최고의 뉴트리션을 개발해서 이제 그 전에는 진단의학에 기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방의학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최고의 뉴트리션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유산아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되었고요.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통해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물론이고요. 자, CGMP 의약품 제조시설 기준, 그것을 충족하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하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걸리면 방사선, 항암 이런 것보다는 기능의학으로 많이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양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산업이부 의학연구소를 유산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유산아는요, 30년간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토양과 그리고 오염 정도, 그리고 그들의 식습관, 부족한 영양소들을 다 미리 조사해서 일본의 헬스팩과 미국의 헬스팩과 우리나라의 헬스팩이 다 다르게 제조되어지고 있다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해서 이 나라는 늘어날 거예요. 2011년도에 뉴욕 증시, 가장 큰 주식 시장이죠. 이곳에 상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 규모라든지 뭐 영업이익 창출 능력이라든지 그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까다롭게 선정합니다. 검증합니다. 그래서 2011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이 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평가를 잘하시는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지속 성장할 회사로 5개 회사를 뽑았는데 뉴트리션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유산아가 좋은 점수로 이렇게 만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근 7년간의 유산아 코리아 성장 기록을 보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성장하는 유산아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것들 통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런 그 회원 직접 판매는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 특수 판매 공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등록된 회사들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합법적인 100개 회사보다는 불법적인 3,000개를 만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유산아는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서울 제527호로 단 한 번도 번호가 바뀌지 않고 아직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품 보겠습니다. 제품 너무 중요하죠. 자, 나는 안 건강하고 싶다. 나는 안 날씬해지고 싶다. 안 예뻐지고 싶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시대의 트렌드일 겁니다. 건강과 아름다움과 날씬한 몸매, 그쵸? 자, 이것처럼 이 웰니스 산업에서는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 미래 경제학자 폴 제임 필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일까요? 이 책은요, 캐나다 보건성의 그 위임을 받아서 시중에 북미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1600개 이상의 그 영양제를 비교 분석하고 검증해 놓은 전 세계 유일의 영양제 비교 가이드 북입니다. 자, 이 서적은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런
대학원의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국시립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좋은 영양제를 선택해서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유산화는요, 가장 사랑받는 독성 없이 안전한 제품으로 1위를 했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좋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검증받은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자, 유산화는요, PDR, CPS 이렇게 유산화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CPS는 캐나다 내과 처방전 표준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PDR 여기 보시면은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모든 의료원, 약국, 병원에서 활용되는 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산화의 전 제품이 다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을 받았다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죠. 그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어떤 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어디서 주최했는지, 어디서 주관했는지, 누가 줬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자, 말로만 들어도 유명한 국가기관들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 상을 받고 있고 4년 연속으로 또 대상을 받았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도핑이 안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 달러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도핑에 걸릴 경우에 그렇게 도핑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땀이 나네요. 갈 길이 멀어서 조금 빠르더라도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냥 반짝 모여서 개발하고 흩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회사의 자문위원 이런 게 아니라 상주에서 계속해서 연구개발, 끊임없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이런 연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뭐니 해도 돈이죠. 가장 주인공은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죠.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차별성. 첫 번째, 중복 매출을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나 1, 2, 3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는요 바이너리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상에 가게가 생기면 제 머리가 이 가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어깨를 타고 저는 오른팔 왼팔 이렇게 양팔이 있죠. 이렇게 내려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친한 친구를 왼쪽에 하든 내 가족을 오른쪽에 하든 이렇게 두 개의 라인으로 그룹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바이너리 구조이고요. 자, 그러면 나라는 첫 번째 가게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가게가 이렇게 오른팔, 왼팔 이렇게 아래로 두 줄로 내려와 있죠. 여기서 2번 가게와 3번 가게 3,000점, 2,000점 이렇게 점수가 올라옵니다. 이 점수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라인으로 배치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번 주에 발생된 매출, 그 포인트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게를 3개로 시작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을 통해서 4개의 포인트의 점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쪽 오른팔 왼팔 중에서 작은 점수의 20%를 정산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 둘의 합을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어디로? 1번 가게로.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별성. 누구나 20%, 아까 20%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네, 지금 시작하면 3%. 나중에 예전에 시작해서 매출이 크거나 먼저 시작한 사람은 더 많은 이런 퍼센테이지 차등을 지급을 해주는 이런 그림 피라미드죠. 그런데 유산화도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산화 코리아가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그럼 20년 전에 시작하신 분이 계시겠죠. 자, 그 탑리더들이 어떤 퍼센테이지로 캐시백을 받느냐? 20%. 그래서 지금 가입한 신규 리더와
탑 리더, 최고 직급의 탑 리더도 동일하게 20%,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정말 선한 회사,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자, 보통은요 이렇게 신규나 기존의 리더들이 다 밑에서 탑 리더들을 받쳐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유산하는요 이렇게 그 기존의 리더나 아니면 탑 리더가 이렇게 내려와서 신규 리더님들을 받쳐주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간단하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평생 매칭 보너스. 내가 누군가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원수에 제한 없이, 기간에 제한 없이 그분이 버는 소득의 후원수당의 15%를 저에게 보너스로 준대요. 이런 제도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리더님을 제가 컨택을 해서 소개를 딱 했어요. 그러면 우리 리더님께서 버는 돈의 소득의 15%를 저한테 준대요, 회사가. 그럼 제가 우리 리더님을 1,000만 원 벌게 만들까요? 1억 벌게 만들까요? 네, 내 감정이나 상황에 맞춰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이 파트너를 후원하고 이 파트너 후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후원해야지만 내가 잘 되는 윈윈하고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엄청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단계에 제한 없이 무한 깊이를 인정해주는 모든 포인트를 100% 공유해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 센터 한번 개설해 볼게요.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는 데는 한 200포인트 한 일주일 해도 한 50만 원 정도, 아니면 단품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나는 좀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 3개의 가게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3개의 가게로 하십니다. 3개의 가게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현금 120만 원 정도, 비움 다이어트 한 달 정도 체험하시면 이러한 3개의 가게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복리 아세요? 복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복리가 엄청 핫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복리는 잽도 안 되게 너무너무 좋은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실게요. 자, 1월 달에 나랑 친구랑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없고 애도 키워야 되고 너는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명만 우리 유산화 제품 먹고 소비할 사람 찾아보자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서로서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 됐더니 4명으로, 3월 달이 됐더니 8명으로 쭉쭉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숫자가 좀 커진다. 그런데 한 달에 이렇게 한 사람씩 찾아서 1년이 딱 되면요, 숫자가 4,096명이 돼요. 엄청나죠? 나의 플랫폼을 거치는 사람이 4,096명.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한 달에 한 명씩 꼬박꼬박 다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0분의 1만 소개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저의 플랫폼을 거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월 200포인트의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시켜서 4명에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김이박 최 씨한테 제가 이 비전으로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했어요. 자, 1단계죠. 그러면 저는 월 20만 원의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김시 씨, 박 씨, 최 씨도 너무 좋아서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는 ABCD를 모르는데, 내가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중복 매출 100% 공유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을 토대로 우리는 월 80만 원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3단계 내려가면 320만 원, 4단계 내려가면 월 1280만 원.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 5단계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5단계 파트너까지 200포인트를 애용하게 되면요, 연봉 3억 6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꿈의 소득 아닌가요? 억대 연봉에도 1억만 돼도 그 괜찮은데, 그쵸? 자, 이런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살짝 언급했던 추가 비즈니스 센터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노력한 만큼 한계없이 늘어나는 수익의 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가게를 3개로 시작했고요. 내가 김 씨와 최 씨를 통해서 2라인을 성장시켰어요. 아직 2번째, 3번째 라인은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라인을 소개했을 때, 자, 다 성장을 시키면 5천, 5천이라는 포인트 가득 차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후원수당과 보너스를 포함해서 월 700만 원의 소득,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아까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소득이 같이 발생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 5천 이렇게 가득 채웠더니 회사가 뭘 주냐면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빈 가게, 공짜 가게를 주는 겁니다. 몇 개까지? 한 가게당 2개까지. 자, 너무 좋죠? 그런데 세 라인을 한번 가볼게요. 아까 김씨, 채씨 말고 이씨한테도 소개해서 한 라인을 더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월 700만 원의 보너스 100만 원, 그리고 매칭 보너스가 발생이 되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었나요? 자, 이번 가게에서 비즈니스 센터가 또 2개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가게를 4명을, 4라인을 완성시켰을 때는 또 이렇게 소득이 발생이 되고, 역시나 3번 센터에서 센터 2개까지, 추가 비즈니스 센터 2개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5번도 결국은 시간 속에서 가득 5천 점을 만들면 회사는 저에게 계속해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주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무한대예요. 지금 정말 40개가 넘게 가지신 분도 계시죠. 어마어마한 소득을 우리가 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150만 원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너무 큰 빅 비즈니스여서 오히려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이 안에 엄청난 비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탑 리더가 기존 신규 리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요, 그들을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나의 4번 가게, 나의 5번 가게를 B라인에, D라인에 있는 파트너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구조죠. 자,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많이들 따라오기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비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훨씬 많지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사실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사업 강의가 끝나면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통해서 이 사업의 가치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여기 보신 마지막으로 보너스들이 있는데, 이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만으로도 엄청난 소득의 가치,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일이 그건 외에도 이런 후원 수당보다 더 커지는 보너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소개해 주신 분한테 설명을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좋은 것은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정말 부자가 어떤 걸 부자라고 하나요? 3대가 굶어 죽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내가 해놔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자, 유상한 비즈니스는 그런 부자가 되는 비즈니스 같아요. 이렇게 상속이 되는 비즈니스, 상속세 없이 말이죠. 엄청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 자랑을 할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유산을 하면서 이렇게 자랑도 해보고 참 신기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쓰는 내 인생의 시나리오라고 해놨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 제가 용돈으로 제가 죽은 만큼 딱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100만 원씩 정말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대 때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저런 표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드린 100만 원에 저런 표정을 지으셨겠나요? 아니겠죠. 정말 많이 정말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용돈을 드렸더니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리시고, 저희 아빠는 약간 황홀해 보이지 않나요? 약간 넋을놓은 표정이잖아요. 근데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드린 이 100만 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딸이 이제는 돈 걱정 없이,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10만 원, 5만 원 드리면서 죄송해요 했던 딸이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앞으로 기대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용돈을 드리니까 그냥 저의 삶이 감사해서 저런 표정을 지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열심히 지금 뭔가 만들고 있죠. 저희 남편 참고로 라면밖에 못 끓이는 분이신데, 제가 어느 날 미팅하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일을 벌려놨더라고요. 뭐 하냐고 봤더니 네이버, 유튜브 막 이렇게 보면서 손만두 오색전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요리하시는 분들 아시죠?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 있는가 하면 만들기 귀찮은 음식이 있는 거. 손만두는 조금 손이 많이 가고 귀찮지 않나요? 예, 그런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면 되는구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예,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저희 딸인데요. 저희 딸이 이렇게 어린데도 눈이 높아요. 백화점에 신발 사러 가면은 자꾸 닭땡 매장, 예, 배땡땡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한 켤, 세 켤레 살 수 있는 돈 있잖아요. 보통 신발. 그런 돈에 그런 것만 예쁘다고 고릅니다. 그리고 안 움직여요. 버티고 서서 이거 사줄 때까지.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가지고 엄마가 뭐 간식 뭐 사줄게 하면서 데리고 가서 다른 저렴한 신발을 사줬을 텐데, 아니 어쩌면 백화점을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그냥 사이즈를 맞춰서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래, 네 마음에 드는 거 예쁜 거 신어라, 네 몸에 맞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변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에 프로모션 달성을 해서 가족이 이렇게 갔더니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워킹맘들의 비애 아닌가요? 내가 아이하고 시간을 좀 못 보내주는 거, 그런 거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좋아했고요. 저희 아이가 너무 행복했고 7살, 그때 6살이었는데 6살 아이가 인순이를 보고 그렇게 좋아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행복해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정말 춤을 췄거든요. 자, 그만큼 좋아했고 엄마의 회사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가수도 있다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딸입니다. 네, 저희 남편 뭐 두말할 거 없이 너무 좋아했죠. 자, 여기 창밖을 저 아련하게 보고 있는 저의 뒷모습 보이시죠? 자, 이게 눈물 젖은 조식이라고 제가 사진에 제목을 붙였는데요. 프로모션 달성을 해서 다낭이라는,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에 이제 회사가 여행을 보내줘서 갔는데, 저는 해외여행을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앉아서 조식을 먹는데 창밖에 너무 예쁜 바다와 저 야자나무와 막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눈앞에는 너무 맛있는 음식들, 앉은 저의 이 삶이, 변화된 삶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정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진짜 애 포대기 없고 나 이러고 살았는데, 나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여권도 진짜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됐지? 꿈인가 생신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삶이 있었구나. 네, 이런 삶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삶을 모르고 살고 계셨구나.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도 났고, 그리고 나는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삶을 물려줄 수 있겠구나, 또 감사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제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저 춤 맞아요. 제가 저게 저희 20대 댄스 선생님이 가르쳐준 아이돌 포즈라고 해가지고 따라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춤도 배우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영어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영어도 배우러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사진은 없는데 제가 노래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허락된다면 댄스와 노래를 여기서 할 텐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누군가는 아이 학원비 걱정하고, 그쵸? 아이 사교육비 정말 어떻게 하나라도 더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엄마 거는 못하고 아끼는 이 시대에 저는 제 사교육비가 아이의 교육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늘 배움을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런 저의 삶이 이제 제가 오롯이 즐기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3년 전에 제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10년 전이 될 수 있고 20년 전에 했던 선택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만족하신가요?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통해서 도구를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이거예요. 뭐죠? 실망한 표정 뭐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공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생생하게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강의가 끝나고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집 밖으로 딱 나오면 문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꿈꿨던 어떤 차든 상관없습니다. 그 차가 여러분의 집 앞에 딱 서 있을 겁니다. 핑크색 리본을 메고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뭐가 있다. 뭘까?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요, 여러분들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최고급 그 자동차만 평생 죽을 때까지 타셔야 합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50년의 삶을 더 살든 앞으로 100년이 남았든 나는 이 자동차 한 대 가지고, 그리고 이 자동차가 사망하면 나는 뚜벅이 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안 좋죠. 그쵸? 그러면 이 차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사망하지 않도록 윤활유 뭐 때때마다 점검하고, 너무 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막 모셔두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관리하실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몸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자동차인 기계도, 휴대폰도 내가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여러분이 죽고 나면, 내가 이 몸이 다 되면 정말 죽어버리는, 너무 극단적인가요? 일생이 끝나는 이러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영양제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영양제를 통해서 도움받으시면 되겠죠. 네, 그쵸. 자, 이렇게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 워렌 버핏이 성공의 5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는 단 하나뿐인 몸과 마음이 있고 사실은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이기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제가 아까 탈무드 명언을 제가 조금 바꿨죠? 네, 그쵸. 어떻게 바꿨나요? 자, 몸의 건강은 세포에 좋은 영양을 충족시키는 것과 마음에 있고, 마음의 건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다고요. 돈에. 그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죠. 자, 이처럼 몸과 마음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기회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전해드린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 눈에만 보이는 거 맞나요? 아니죠. 자, 지나가고 나면 민머리 때문에 못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지나가기 전에 빨리 움켜쥐시고 여러분들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면서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